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경제에서도 한일전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우리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늘 청와대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NSC 상임위를 이제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청와대는 앞으로 대응할 이제 그 내용에 WTO 제소가 포함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일본의 행위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면서 철회를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한 대응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일본의 결정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로 판단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이제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이나 WTO 규범 등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바세나르 체제?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예요. 뭐예요? 이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은 군사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품이나 어떤 이 전략 물자 수출에 대한 그런 협정이거든요. 그 반도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분류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하라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와 배치되는 게 일본의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단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정은 무역 보복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WTO 규범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도 자신들의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허가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까 설명한 반도체 관련 소재가 군사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안전보장 국제평화와 관련이 있다. 이게 일본 논리로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안보상의 이유로 무역 제재를 가하는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WTO 협정 21조를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WTO 제소로 이 일본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WTO 협정 21조가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이 WTO 체제에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당시에 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는 우크라이나 제품에 군수물자가 포함됐을 우려가 있다라면서 자국 영토 통과를 막았다. 이 사례였거든요. 이거는 거의 이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일한 사례라는 게 그래서 이 WTO의 이 해당 조항이 지금 일본이 하는 조치에 적용될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이 지적입니다. 앞서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특별히 바세나르 체제 기본 지침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에 따르더라도 일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명희 본부장은 이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가트 11조도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수출 금지 조치의 사례로 일본과 같은 종류의 수출 허가 제도가 적시돼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본은 또 WTO 체제 출범 이전인 1986년에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가 가트로부터 이 조항을 근거로 또 제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아마 이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트가 됐건 WTO가 됐건 또 바세나르가 됐건 여러 가지를 봐도 일본이 무리다라고 하는 게 우리 측 논리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정도가 아니라 더 확대될 거란 얘기도 있어요. 이 산케이 신문 등의 일본 언론이 계속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나온 보도는 일본 정부가 지금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금수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물자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우대 조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금수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슨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의 어떤 전용 우려가 강한 사례를 따로 규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우대 조치 철회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쳐서 8월 중에 이 시행령 개정을 실시한다. 이런 계획까지 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상응하는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오늘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을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본 기업이 만든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추진한다든지 맞아요. 또 계획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양국의 어떤 국민들 간의 감정적 대립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법이 없을까 좀 답답하네요. 다음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1만 원 대 8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놓고 밤샘 협상을 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대비 4.2% 삭감된 8천 원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19.8% 올린 1만 원을 주장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된 건데요. 다음 회의는 9일에 열리는데 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계가 결국 삭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전례가 있어요? 1987년 최저임금이 설립 이후에 전년 대비 최저임금이 삭감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데요. 때문에 근로자위원들은 IMF 때도 없었던 일이다라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경영계가 5.8% 삭감을 주장한 바는 있는데요. 그때도 결론은 인상으로 이제 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 위원들이 이렇게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뭐 동결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결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사실 간간히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이 동결하자는 주장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미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송영길 의원, 최은현 의원 등의 여당 소속의 다른 인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산하 소득주도 성장 특위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이제 열어서 여러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관련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5% 이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 내용이 좀 다수인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